1849년 당시 28살이었던 러시아의 청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황제의 억압 통치를 비판하고 급진적인 혁명을 꾸미는 모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명령이 집행되려는 찰나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황제 니콜라이 1세의 특사가 도착하고 황제의 사면 소식을 전합니다. 이렇게 처형 직전에 왕으로부터 사면령이 내려져 목숨을 건지는 극적인 장면을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래 사면은 군주국가 시대에 국왕이 자비를 베푸는 특권이었죠. 이후 전제정치 유물이다, 국왕이 사면권을 남용했다라는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국가 원수가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형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가 사면권으로 미국을 발칵 뒤집은 일이 있습니다. 포드 대통령은 한 번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부통령과 대통령이 되었던 행운아였죠. 뇌물 사건으로 물러난 부통령을 대신해서 부통령이 되었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닉슨을 대신해서 백악관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행운은 대통령에 취임한 지 딱 한 달 만에 전직 대통령인 닉슨을 사면하면서 끝납니다. 닉슨 대통령이라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사면도 보통 사면이 아니었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미국을 상대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사면 조치를 했다는 것이죠. 포드 대통령은 TV를 통해 닉슨의 사면이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호소했지만 대통령 자리와 사면을 맞바꾼 거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드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인기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도 배다른 동생 로저 클린턴, 화이트워터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수전 맥주걸 등을 포함한 140명을 하필이면 재임 기간 마지막 날 한꺼번에 사면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전 대통령인 조지 부시도 지난해 리크게이트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케니 부통령의 전 비서실장 루이스 리비를 즉시 사면해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말 특별 사면을 놓고 여러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특별 사면을 하기 전에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돼서 곧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통령 사면권, 차라리 없애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사면권은 과거처럼 국왕이 은사를 내리는 초법적인 제도를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사면입니다. 그 권리를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Ooh.